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박스권 장세에 좀 갇혀 있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몇 차례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이탈을 했지만 저점 매수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박스권 안쪽으로 계속 안착을 시켜주고 있죠. 자, 그만큼 고래 세력들이 이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현재 이 박스권 말고도 이 강세 깃발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을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저점은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강세의 이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죠. 자, 깃발 패턴이 나타났고 현재는 그 수렴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상방 또는 하방으로 분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플래그 패턴은 상방으로 고개를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멋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곡점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조정 흐름을 활용하면서 더욱더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 코인이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뭐 하방으로 좀 어느 정도 이 하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보조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투자하실 때 있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인의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면서 이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 10분 투자로 충분히 가능하시겠고요.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그 신뢰도는 있는 분석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옥석까지도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또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함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루 10분 투자로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챙겨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월 20일 들어서고, 자, 그리고 리플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면서 리플이 내년도 $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도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죠. 자, 우선 내용을 보시면, 자, 리플이 현재 가격이 2.14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44% 하락한 상태이지만 리플 ETF 승인을 둘러싼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리플의 강세에 전환할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자, SEC에는 비트와이즈와 카나르 캐피탈, 그리고 21쉐어즈, 위즈덤 트리 등의 이 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소송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리플 ETF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블랙로카,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성공을 바탕으로 리플 ETF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블랙로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면서 리플 ETF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많은 운용사들이 앞서서 이제 이 1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도 이제 거의 사실상 종료가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종료가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많은 운용사들이 앞다퉈 이제 ETF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록 다음으로 큰 운용사가 바로 피델리티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운용사이기도 합니다. 자, 작년도 미국에서는 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EDX 마켓이라는 거래소를 출범시켰는데, 이 거래소는 총
군데의 이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총 4가지 코인만 상장이 됐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익을 수익을 상승을 이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이제 10월 말로 해서 이 비트코인 캐시가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항하려고 만든 거래소인데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자리가 좀 공석인데 이제 리플 코인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4번째 코인으로 상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델리티가 이 6개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피델리티인데 피델리티가 리플을 계속해서 좀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리플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 SC가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SC의 수장도 이제 바뀔 것이고 리플의 이 새로운 SC 위원장 애킨스는 이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의 소송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되면은 이 피델리티가 SC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250%는 상승력을 좀 보였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 절반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100% 정도는 우리가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피델리티가 EDX밖에 상장시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ETF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ETF는 출시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폴 애킨스가 차기 SC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이 될 것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리플의 가격과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크립토 뉴스에서는 리플이 현재 50일과 100일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리플은 강세 깃발 패턴을 형성 중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깃발 패턴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곧 강력한 가격 상승을 예고할 수가 있다. 자, 리플이 2.9달러를 돌파하면 3달러 더 나아가서 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생태계 확장도 계속해서 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리플이 이번에 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를 했고 단 몇 주 만에 5,300만 달러 상당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플랫폼인 리플 레저와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리플의 수요를 증가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분석가들은 리플 ETF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사례처럼 리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ETF 승인 여부와 시장의 기술적인 신호가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리플의 가격 주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단기 조정 겪은 이후에 약 100% 2배가 넘는 상승력을 보였었죠. 자, 이렇게 이 가장 무거운 종목임에도 100%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리플은 최소 100%에서 300 아니 500%까지도 충분히 급등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바로 상승을 하지 못했었죠. 왜냐면 이때 당시 좀 여러가지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레스케일에서도 이더리움 ETF에 대량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고 또 일본에 파산했었던 거래소 마운트 곡수의 이 상환 물량이 우리 코인장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되면서 시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킹 옵션 그리고 이 현물 상환 이 옵션이 채택이 되지 않았죠.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면서 현물 상환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현물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산을 매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ETF에 더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나 세금, 유동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자, 발행사 모두 다 선호하는 방식이죠. 반면 현금 상환 같은 경우는 세금과 거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물 상환이 지금 채택이 되어야만 이더리움에 대한 이 매력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까웠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나 이제 SC 내부 기조가 바뀌고 있는 만큼 이 스테이킹 옵션과
현물 상환 옵션이 이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허용 가능성을 좀 시사해주고 있는 바이죠. 그동안에는 SEC에서 이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1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들로 다수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현물 상환과 스테이킹 옵션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더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년도부터 이더리움에도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추가 채택이 되면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고 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알트 시즌이 내년도부터 다시 새롭게 지금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 다음 주자가 바로 리플 코인이죠. 자, 그래서 이 리플 코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ETF가 출시가 임박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멋진 상승 랠리를 펼쳐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리플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아직 터져 나오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흐름에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한 번에 급등하지는 않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상승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고점 부근은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자리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상승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해줘야 되고,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기 고점 부근에서 10에서 최대 30%가량은 미리 살짝 덜어내는 거고요. 공포 구간에서는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비중 관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에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가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멘탈이 털리지 않으면서 멘탈을 잡아 나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리플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타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이 심리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